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입니다. 이 책은 2019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애플북스, 저자는 윤정은님입니다. 이 책은 늘 남에게 애쓰기만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게 무엇이든 가장 나다운 삶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여자로서, 아이 엄마로서, 유부녀로서 나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삶에 대해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걱정과 고민들을 조금씩 안고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며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한 번뿐인 인생,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저와 함께 가장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늘 남에게 애쓰기만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사는 거 참 꽃 같다. 안 좋은 일이 몰려올 땐 재수없게 우르르 몰려온다. 지루한 견딤에 목이 타 말라갈 때쯤 돼서야 좋은 일 하나 던져주고 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더 생길지 몰라. 견뎌볼 때야? 하고 약 올리는 인생에게 지고 싶지 않다. 이런 꽃 같은 인생. 견디기 버거운 일이 올 때마다 말한다. 피고 지고 피고 지는 꽃처럼 화사한 빛을 뽐내려면 뿌리 내리도록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조만간 이걸 자양분으로 예쁘게 필 꽃을 상상하며 견딘다. 사는 거 참 꽃 같다 하고 말하면 생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오늘의 고단함도 내일은 시들어 새로운 꽃이 필 것만 같다. 꽃같이 살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테니 꽃 같고 꿈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질 테니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친구가 짧은 치마를 살까 말까 고민한다. 다리 라인이 길고 예쁜 친구에게 왜 고민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한다. 이 나이에 20살 애들처럼 입으면 보기 흉하지 않니? 아니 전혀.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어. 60의 미니스커트를 입은들 내가 입고 싶다면 입는 거야. 예뻐. 20살에 입는 미니스커트보다 풋풋함은 덜해도 성숙미와 관능미라는 게 있지 않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때라도 나이는 별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물론 10년 전에 나는 지금보다 젊고 팽팽하고 예뻤겠지만 미숙하고 늘 불안했다. 그때의 사진만 봐도 예민하고 불안한 눈빛이 그대로 느껴진다. 20대의 나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연애를 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남자를 만나 그의 세계를 알아가는 게 흥미로웠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지식, 다른 언어, 다른 분야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다. 만남을 통해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이 좋았던 걸까? 사랑을 한 걸까? 때론 둘 다일 수도, 때론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 옛 애인들의 나이가 되어가며 그들을 이해한다.
그땐 삶에 가진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고 사랑이 식었다며 이별을 고했는데 한 살 한 살 그들의 나이를 지나오며 그 낮은 한숨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 지나고 나야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오늘의 내 나이가 좋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젊을 수 있다. 우리가 마음먹는다면 싱긋 웃고 생생하게 걸어나간다면 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무조건 할까의 편에 서자. 오늘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임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벅차게 기뻐해보기. 기쁜 소식과 더 기쁜 소식이 있는데 무얼 먼저 말해줄까요? 기쁜 소식이요. 명상 메이트가 구해졌어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어머 정말요? 원장님 저 지금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요. 흥분해서 조금 이따 통화할게요. 기뻐 눈물을 흘린 여자는 전화를 끊은 뒤 감격의 경우 무언의 환호성을 지른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눈물을 흘린 만큼 기뻤던 걸까? 아진이가 이번 경시대회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그녀를 가슴 벅찰 정도로 기쁘게 한 소식은 딸이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벌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해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의 한 장면이다. 재벌가 둘째 며느리 우아진 역을 맡은 김희선의 대사를 들으며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못내 서글펐다. 영재 중학교 입학하기 위해 유명 수학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딸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전화가 가슴이 벅찰 만큼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올 정도라니. 그녀가 오로지 자신의 성취를 위해 눈물 흘린 만큼 기뻤던 순간은 대체 언제였을까? 가족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사는 건 비단 재벌가 며느리 우아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신보다는 자녀와 남편과 시댁과 친정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당연한 거라 여긴다. 한국 정서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게 더 옳다고 여긴다. 그래서 엄마가 되면 개인의 욕구는 자녀가 모두 성장한 뒤로 미루거나 쉽게 포기해버리기 일쑤다. 만약 가정의 행복으로 자신도 100% 행복하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 희생과 포기로 인해 본인이 조금이라도 불행하다 여기는 감정이 쌓인다면 문제가 시작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에 매여 억울함과 우울함이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사실 남을 위해 사는 건 엄마뿐만이 아닐 것이다. 하고 싶지 않지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아빠도 있다. 잠시라도 솔직해지자. 나의 기쁨은 모두 꾹꾹 눌러 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면 정말 행복한가? 가족이 아닌 오직 나의 일로 가슴 벅차게 기뻐해 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보자. 번지점프를 했을 때, 스카이 다이빙에 성공했을 때, 찜해놓은 예쁜 물건이 세일할 때, 목표한 시험에 통과했을 때, 운전면허를 딴 기억은 어떤가? 혹시 운전면허도 자녀를 통학시키기 위해 취득한 건 아닌가? 올해 나로 인해 가장 기뻤던 기억을 떠올리다가 나는 문화센터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기 위해서다. 우울도 전염되고 행복한 감정도 전염된다. 많은 자녀 교육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부모가 화를 잘 내거나 자주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쉽게 화를 낸다.
반면에 온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표정 자체가 평온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가족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다. 지금 우울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무언가를 찾아 시작해보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새벽잠과 밤잠을 쪼개서라도 해보자. 돈이 안 되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라면 어떤가? 가슴 떨리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다. 나를 잃지 않고 산다는 건 또 속았다 내미년한테. 신도시에서 홍대 인근 출판사로 가는 길을 알고 있었지만 최근 업데이트한 내비게이션이 왠지 더 정확할 것 같아 순순히 믿은 내 잘못이다. 막히는 경부고속도로를 꾸역꾸역 지나 올림픽대로에서 동작대교로 빠지더니 이촌동에서 다시 유턴해 결국 강병북로로 이끈다. 평소 다니는 길로 왔으면 한 번에 쭉 왔을 텐데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의심하지 않은 결과로 빙글빙글 유랑한다. 번번이 이렇다. 사실 자신이 원하는 건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남의 생각, 남의 말에 번번이 흔들린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말에 흔들리고 유명인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에 흔들린다. 타인이 좋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껍데기만 남는다. 나를 잃지 않고 산다는 건 무엇일까?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건 때론 투쟁의 연속이지 싶다.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인에게 흔들리며 안주하려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투쟁이다. 나를 잃지 않고 산다는 건 어쩌면 익숙해진 옷을 벗어 던질 용기를 스스로 내는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닐까? 관성과 타성에 길들지 않기 위해 익숙해진 것들을 돌아본다. 내용은 같은데 수업을 듣는 대상만 달라지는 강의가 있다. 완전 꿀이다. 따로 수업을 준비하지 않아도 몇 년을 반복한 강의라서 긴장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출근하는 순간 벌써 학생들 반응이 예상돼 집에 가고 싶어진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소통하고 일하는 걸 즐기는 사람인데, 나태해진 모습이 싫어 일부러 2시간 정도 일찍 출발해 강의실 근처를 산책한다. 오늘을 즐기자, 강의를 즐기자. 중얼거리며 산책을 하고 들어서니 마음이 상쾌하다. 관성에 젖어들거나 기대하지 않는 것. 이런 연습부터가 나를 잃지 않는 시작이 아닐까? 사소한 금기 깨뜨리기. 친정 부모님은 상당히 보수적이셨다. 20도 훌쩍 넘은 딸들에게 통금 시간을 밤 9시로 정해놓고 옷차림, 행동거지, 말씨, 생활양식 등의 예의범절을 누누이 강조하셨다. 물론 그런 것들이 득을 가져다 준 점도 많았지만 되레 삐딱함을 심어주기도 했다.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여자는 술을 마시면 안 돼. 여자는 처녀성을 잃으면 끝인 거야. 늦게 들어와도 안 돼. 짧은 옷을 입어도 안 돼. 남자 앞에선 항상 조신해 보여야 등등. 여자 기숙사처럼 안 된다는 것 투성이었다. 대부분은 따랐지만 어떤 건 반항심의 일부러 뒤에서 몰래 하곤 했다. 짧은 옷을 가방에 싸가서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다니며 금지된 행동을 한다는 쾌감을 느꼈다. 결혼하고 가장 좋았던 것은 생활 양식을 제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미니스커트와 핫팬츠를 미친 듯이 사입었고
형광색 스터드, 해골 등 그간 입지 못했던 색상과 무늬의 옷들을 주로 입었다. 그래서인지 결혼 초에 찍은 사진을 보면 유난히 패션이 화려하다. 어디 가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무언의 강박에 한 번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내가 아이를 낳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이를 보려면 몇 시간이라도 쪽잠을 자두어야 하는데 상념의 상념이 꼬리를 물어 잠이 오지 않아 요리용으로 사둔 소주를 한두 잔 마시기 시작하면서 알코올의 기분 좋은 알딸딸함을 알게 됐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왁자지껄한 대화들이 때론 맑은 정신에 오가는 진지한 대화보다 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나를 사로잡았던 사소한 금기를 한번 깨보자. 어제와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껴보자.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덜 지루할 테니. 참 예뻐요, 당신. 어머,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예쁘긴 뭐가 예뻐요. 평소와 달리 화사해 보이는 지인을 향해 예쁘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하자 당황하며 손을 내젓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 왜 예쁘다는 칭찬받는 자신에게 이다지도 인색한 걸까? 웃으며 손을 내젓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예쁘단 소리를 듣는 게 가당치 않다는 표정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칭찬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다. 오늘 스카프 색이 너무 예쁜데요? 고마워요. 님도 브라우스가 우아하세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찬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 웃음이 나 엔돌핀이 돌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진다. 칭찬을 받는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이자. 은근슬쩍 자존감도 올라간다. 과한 겸손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이제 정말 여름인 것 같아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드시면서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